요게 딱 이순신 프로젝트 초급 컨텐츠로 아주 좋네요. 나는 왜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는가 뭐 이런 거. 아, 산업화 세력이라는 차가 망가진 것 같아서 민주화 세력이라는 차를 사봤더니 이 차도 똥차더라. 갈아야 한다. 우리는 테슬라다. 새로운 시대에 맞춘 우리는 전기차다. 그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순신 프로젝트는 지난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그랬듯이 나라를 구하려고 한 줌 안 되는 세력을 가지고 갖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실 한 줌의 일단 시민 전문가들을 모시는 걸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수리님이 그냥 한 1분 안에 요약을 딱 해버리네. 아니, 이게 요약을 지금, 하다가 이게 이순신 지쳐가지고. 프로젝트 성과예요. 자, 소장님, 지금 이 네.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리고 앞으로 보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온라인 방송을 계기로 뭔가 따로 전달하실 말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미 이제 많은 일반 이제 그 국민들이 지금의 이제 정치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걸 통감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이제 그 진보 보수 내지는 뭐 이렇게 수구 꼴통 아니면 좌파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이제 예전 이제 그 박정희 정권 때부터의 이제 산업화 어떤 그 세력이라 할까요? 경제 성장을 주도한 이제 산업화 세력으로 대변되는 이제 그 이른바 보수 진영과 이러면 이제 그 반독재 민주화 이렇게 투쟁을 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민주화 세력들이 한국에서 이제 뭐 진보나 보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양대 정당을 구성하면서 회전문식으로 권력을 계속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잡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산업화 세력들이 이제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이미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붕괴됐다. 더 이상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라는 게 드러났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민주화 세력이 그 한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경영할 능력조차도 없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죠, 사실 드러났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이제 뭐 그러면 그 20세기의 산업화 세력이나 뭐 민주화 세력이나 하는 그 낡은 시대착오적인 이념 또는 현실의 어떤 현실적으로 국가를 경영할 능력 자체가 없는 그런 그 이쪽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기존 정치권들을 끌고 가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사실. 불가능하죠. 더 이상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경영해 나가기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혔죠. 다시 고쳤을 수도 없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려가지고 다시 어떻게 뭐 고쳐쓰고 뭐 하고 할 그런 수준을 넘어서 버렸죠. 차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뭐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고쳐 쓰다가 더 이상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바꿔야죠.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새 거 사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폐기 처분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폐기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이제 대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안을 누가 만들어낼 거냐?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21세기 뭐 이렇게 스마트 혁명 시대를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21세기 스마트 혁명 시대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안정적이고 반석 위에 올려놔서 어떤 세계에서도 꿀리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가진 새로운 대안 세력을 만들어서 가야 되죠. 보통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10년, 20년을 투자를 하잖아요. 초중고등학교, 대학원, 무슨 스펙 쌓기 뭐 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역량을 키우는 거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도 뭐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능력이나 역량이 없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어떤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나름대로의 뭔가 다른 어떤 그 기업들이 갖지 못한 독자적인 어떤 뭔가 강점들을 가지지 않으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런 전문적인 어떤 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 또는 그런 그 성공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재들을 이렇게 키워내고 또는 뽑고 키워내고 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춰야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를 경영하는 그 정치인 문제에 관해서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게 고정관념이, 편견이 너무나 이렇게 심해가지고 그냥 선거 직전에 막 떠들어대고 언론에 한번 뜨면은 정치한다라는, 또 텔레비전이든 모든 미디어에 이름팔이를 하면, 얼굴팔이나 이름팔이를 하면 뭐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정치를 한다 이거. 그다음에 패거리
이렇게 패거리를 이렇게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면 조작을 하고 음모를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선동을 해가지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작당을 하면은 또 정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일반 개인이 어떤 그 취업이 먹고 사는 문제나 기업을 경영하는 문제보다도 더 그 엄청난 그 방대한 어떤 그 방대하고 고도의 전문적인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집단 지혜, 집단 지성에서 국가를 경영해도 모자라는 그런 게 정치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뭐 좀 완전히 그 개나 소나 다 들어가서 난장판이 돼 있죠 지금.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뭡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지금 이렇게 검찰 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그 난리 법석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정치라는 게 엉터리 그 법가들 몇 명이 나서서 설치고 뭐 하는 걸로 다 지금 도배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거 지금도 이렇게 상당히 안 좋은데 망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죠. 뻔하죠. 이걸 누군가는 나서서 막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막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그 문제들을 직업이 이제 연구하는 직업이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연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게 보였다라는 일찍이 그게 보여서 이렇게 하면 한국이 망한다. 근데 이걸 망하지 않고 21세기의 어떤 선진국의 어떤 그 반열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속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남부끄럽지 않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가진 전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정치인을 키워야 되겠다. 양성을 해야 되겠다. 이거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치 뭐 제대로 된 유능한 정치인부터 키워내야 돼요. 이순신 프로젝트는 그런 전문적이고 제대로 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내는 그런 프로젝트고 그렇게 인재를 키워내서 그런 인재들로서 대한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는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순신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작은 뭐 제가 했지만 저는 그냥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고 뭐 제가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나를 따라라 이런 게 아니고 한국 사회가 이미 이제 선진국으로 이렇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들이 각자 자기 생업에 이제 쫓겨서 좀 더 큰 틀에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못 갖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시간을 내서 조금만 더 이렇게 그 참여를 해서 이순신 프로젝트에 같이 해서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는지에 대한 정책 훈련을 받으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한다라면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정책 훈련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내가 국회의원 좀 나가고 싶다. 내가 뭐 장관 하고 싶다. 내가 위원장 하고 싶다. 내가 뭐 시장 하고 싶다. 지사 하고 싶다. 난 뭐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객관적이고 이렇게 합당하게 평가해서 재주가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슬로건 외치는 것만으로는 정치 개혁 떠드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그걸로서 먹고 살아고 그걸로서 자기들의 정치적 어떤 경쟁력이나 권력을 유지한 집단들인데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흉내를 내서 정치권에 뛰어든 세력치고 성공한 게 없잖아요. 예전에 누구였죠? 문국현 씨 창작당이라든지 안철수 국민당이라든지 다 실패했잖아요. 관심을 끌었어도 관심을 끈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국가 경영의 어떤 미래,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 어떤 비전이나 그 비전을 실현한 전략을 납득할 만한 설득력 있는 전략을 제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이걸로는 안 돼. 이거 어떻게든 갈아치워야 돼라는 그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고 거기에 내가 한번 개혁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뛰어들어서 그것이 이제 그냥 대안으로 보였을 뿐이죠. 근데 막상 국가를 경영할 전문적인 능력이나 역량이 없다 보니까 그냥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반복하다 보니까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또 어떤 그 선거 때마다 새로 이렇게 뭐 신당이나 뭐니 엄청나게 이렇게 생겼다가 그냥 선거 끝나면 바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이 기득권하든 지금의 정당이나 정치권의 행태를 반복해서는 절대로 정치 개혁을 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을 밖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준비된 제3의 대안 세력을 만들어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반쪽의 성공 사례가 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가 있죠. 프랑스라든지 뭐 이탈리아는 뭐 포퓰리즘 어쨌든 지금 기존 정치권에 대한 거부감은 다 드러나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도 그거잖아요. 2016년에 대선할 때 미국 대다수 사람들이 민주당도 싫고 공화당도 싫어. 좀 제대로 다른 어떤 대안이 없어? 라고 해서 이제
이른바 포퓰리즘으로 트럼프나 샌더스가 튀어나온 거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기존 정당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다 보니 이렇게 오성운동, 뭐 코미디언이 주도하는 오성운동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게 그냥 사실은 정책 능력이나 역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1당이 돼버렸잖아요. 불과 한 2, 3년 후에 일당이 지금 집권당이 돼버렸잖아요. 오성운동 이렇게. 마찬가지로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마크롱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신당 만들어 대통령 되고 신당도 만들어 집권당도 만들어 돼버렸잖아요. 마크롱 같은 경우가 그나마 나름대로 조금의 프랑스라는 나라의 어떤 21세기 비전이나 전략들을 가지고서 하고 있지만은 완전히 스스로 이렇게 뭔가 그 자기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을 뿐이지 정말로 제대로 어떤 준비된 정치 세력을 키우고 규합해가지고 어떤 만들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마크롱이 만든 이렇게 신당도 기존 정치인들을 긁어 모은 거거든요. 기존 정치인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쪽짜리 성공, 약간 반쪽짜리 정부 개혁이랄까, 정치 개혁이랄까? 이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세상은 이미 이렇게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지금 이때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고 그 전환기적인 시점에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거의 그 전환기의 막바지의 혼란기를 맞이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막바지 혼란기에서 제대로 된 대안세력을 만들어서 정치 개혁에 성공하여서 21세기를 이렇게 향해 나가는 나라는 21세기를 선도하게 될 거고 그렇지 못하는 나라는 탈락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뭐 정치 참여하자, 정치 관심을 갖고 정치 참여하자, 대안세를 만들자 그래서 그냥 뭐 1년 365일 그냥 모여가지고 매일 이것만 하는 그런 건 절대 지금 이순신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생활정치, 시민정치를 기반으로 토대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생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생업 이외에 남는 시간에 약간 뭐 주말이 됐든 아니면 일이 끝난 후에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참여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예전처럼 아날로그 시대하고 달리 지금 이제 디지털 ICT 혁명에서 스마트 정보통신 혁명이 일어나서 얼마든지 오프라인이 아닌 오프라인도 좋죠. 오프라인에서라도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적은 시간에 보다 더 많은 어떤 그 질적인 컨텐츠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온라인은 뭐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아날로그 시대는 온라인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했잖아요. 지금은 아무도 이렇게,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대부분 지금 공감하고 절감하고 계신데 이게 남의 일이다, 남이 해주겠지라는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그래 내가 조금 이렇게 바쁘고 먹고 살기는 조금 이렇게 어렵지만 조금만 시간 내서 내가 한번 같이 해볼 거야. 라고 한다면 정치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정치인재들 키워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인재를 키운다 그러는데 김강 소장 당신이 뭔데 뭐 만물박사야 뭐 하느님이야 뭐야 당신 다 뭐 정치 훈련 시켜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뭐 하느님도 아니고 만물박사도 아니죠. 저도 한계가 많죠. 그렇지만은 적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게 국가 경영과 관련해서 저만큼 많이 국가 경영에 관한 정책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오고 또 정책 연구를 많이 해왔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관심과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밖에서 제3의 대안 세력을 만들어서 인재들을 키워가지고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험난한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이런저런 분들이 니네들이 그런다 해서 될 것 같아. 니네들 현실 정치를 몰라. 현실을 몰라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나 비웃을 수 있죠. 근데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한 겁니까? 실제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 성공한 사람이나 벤처 기업으로 성공한 사람 봐보세요. 처음에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너 왜 그걸 하려고 그래? 그냥 대기업에 취직해서 그냥 편하게 먹고 살지. 뭔 벤처 사업이야. 다들 그렇거든요. 어쨌든 처음에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시작하는 경우에는 비아냥이나 조롱과 비웃음을 살 수 있어요. 400여 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임난을 예상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를 했는데 모두가 다 반대를 하고 비웃었죠. 도와주는 것도 없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한 줌 안 되는 힘없는 몇 명 되지도 않는 힘없는 일반 그 백성들 붙잡고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임난을 이렇게 넘길 수 있었다.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임난을 이렇게 위기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조롱과 조소와 비난과 비아냥을 받고 멸시를 받았겠냐 이거예요. 그 속에서도 그 한 줌 안 되는 백성들 붙잡고 준비를 해서 그렇게 이렇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켰다 이거예요. 이순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순신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다. 똑같다. 이거. 네, 소장님 그러니까, 예고편이 너무 길어요. 네. 어쨌든 지금 지금까지를 요약하자면 이제 산업화 세력이라는 애들이 있었고 민주화 세력이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산업화 세력이라는 차가 망가진 것 같아서 민주화 세력이라는 차를 사봤더니 이 차도 똥차더라. 갈아야 한다. 우리는 테슬라다. 새로운 시대에 맞춘 우리는 전기차다. 그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수진 프로젝트는 이 무능한 기존 정치권이 아닌 시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이고 이거를 참여하는데 다 때려치고 생업을 때려치고 정치하라는 거 아니다. 일단 이수진 프로젝트 플랫폼에 조금씩 참여하시면서 뜻을 펼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수진 프로젝트는 지난 옛날에 이수진 장군이 그랬듯이 나라를 구하려고 한 줌 안 되는 세력을 가지고 갖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실 한 줌의 일단 시민 전문가들을 모시는 걸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수리님이 그냥 1분 안에 요약을 딱 해버리네. 아니 이게 요약을 지금 하다가 이게 이수진 지쳐가지고 프로젝트 성과 이게 지금. 원래 이공계 출신이 이렇게 요약하는 힘이 강하지 않거든요. 오늘 하신 말씀을 다음 주에 해달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요게 딱 이수진 프로젝트 초급 컨텐츠로 아주 좋네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